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댄 쇼벨의 다시 사람에 집중하라입니다. 비대면이 뉴 노멀이 된 지금 우리에게 사람의 온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오늘 소개할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리더들에게 사람에게 집중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해주는 책이지만 스스로의 인생의 리더는 자기가 된다고 생각하여 모든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하고 책 안에서 사람에게 다시 집중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소통의 고민은 그 누구에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자인 댄 쇼벨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리서치 전문기업 퓨처 워크플레이스의 연구이사라고 합니다. 또 밀레니얼 브랜딩과 워크플레이스 트렌즈닷컴의 창립자라고 하는데요. 많은 리더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책에서 충분히 보여주고 있으며 스스로 승진하기, 나 2.0 등 직장 관련 베스트셀러를 출간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다고 생각되는 신기술이 사람을 고립시킨다는 이야기를 이 책의 주제로 저자는 어떻게 하면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 내에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직장 내뿐만 아니라 범위를 확장시킨다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고립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회사 내에서 옆자리에 있는 직원과도 메신저로 대화하는 등의 신기술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이 지속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소속되어 있어도 개인적으로 노는 느낌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역시 각 방에 들어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메신저로만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신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편리함은 주지만 사람과의 소통을 단절시킬 수 있다는 것을 책에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기술이라는 메일, 메신저, SNS 서비스 등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는데요. 신기술을 사용하지 말고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데 도움이 되고 팀에 도움이 되고 조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큼 쓰자고 합니다. 저 역시 사람 대 사람 1대1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자 역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1대1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1대1로 소통을 하면서 직접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며 사람을 알게 되고 관계를 만들어가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신기술을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인간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으로는 직접 얼굴을 보고 1대1로 소통하는 것이 더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기술이 사용되면서 편리함을 느끼지만 사람 간의 소통이 없이 말라가는 사회 구조 속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자체 연결입니다. 이 책에서 자체 연결에 나오는 세 부분은 개인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생산성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학습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들이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 필요한 것은 소속감과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느낌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수준과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직업이 있다는 느낌이 자기 존재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구글 인사 담당자였던 라즐로 복 역시 사람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요인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요. 어디서 일을 하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성취감의 5가지의 특징을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먼저 다른 사람과 연결되었다는 생각은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라고 하며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서로가 더 깊은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과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신뢰를 쌓아가라고 하는데요. 목적 역시 개인이 성취감을 느끼는 데 당연히 필요한 요소이며 개방적인 모습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신기술 온라인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얼굴을 보면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과정 속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째는 성과인데요.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제대로 이루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당연히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게 합니다. 신기술에 의존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의 연결이 느슨해지고 가치를 표현하는 것 역시 어렵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신기술을 통해서 보여지는 다른 사람들의 목표가 마치 내 목표인 양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다시 이야기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고자 할 때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 온라인상이 아니라 오프라인상에서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일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더 크다고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신기술은 우리의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집중도가 저하된다는 것은 생산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연구가 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어바인 대학교 글로리아 마크 교수는 휴대전화 알림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연구 초기에는 노동자들이 3분 간격으로 주의를 다른 곳에 돌린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는 그 간격이 1분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줄었고 2014년에는 1분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2021년에는 더 짧을 것 같습니다. 회사의 리더든 가족 구성원이든 신기술을 이용해서 시간을 현저하게 줄이고 직접 대화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저자도 이야기하지만 신기술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것이 확실히 눈에 보인다면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줄여야 합니다. 다시 사람에게 집중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하는 환경을 최적화시키고 업무하는 양을 최적화하라고 합니다. 특히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또 업무에 제일 집중 잘하는 시간을 파악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고려해서 팀 전체가 생산적일 수 있도록 만들라고 합니다. 팀원들의 약점과 강점 등을 파악하고 주어진 업무가 얼마나 있는지 투명하게 파악해서 업무 처리를 위해 어떻게 해야 생산성이 높아지는지를 함께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고 조절하라고 합니다. 또한 휴식을 취하는 것 역시 필요하며 문서 작업이나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신기술에만 목을 매지 말라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쓸데없는 신기술을 이용한 회의, 시간만 긴 대면 회의가 아니라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임팩트 있는 회의를 얼굴을 보면서 진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의 발달로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요. 멀티태스킹을 하는 것 역시 생산성을 높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존 메디나 박사의 브레인 룰스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멀티태스킹은 정말로 한 번에 다중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를 엄청난 속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역시 신기술의 발달로 우리가 2가지 이상의 업무를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멀티태스킹을 하며 집중을 잘 하지 못하고 생산성을 높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유 학습자가 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물론 온라인 교육으로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세상이지만 직접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싶을 때 만나서 배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몇 권의 책보다 한 사람의 가르침이 훨씬 더 배움의 가치가 크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회사 내 팀 안에서도 서로 학습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고 서로가 얼굴을 보고 활동함으로써 배울 수 있는 점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기술이 만연한 시대에 사람에게 집중하라고 하는 저자는 어쩔 수 없는 변화인 재택근무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함으로써 일의 효율을 높이지만 사람들의 고립감은 깊어지고 있다고 하며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세계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한다고 하는데요. 재택근무를 하면서 신기술을 이용해 다른 팀원,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하지만 알맹이는 없는 표면적인 대화만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지향했다가 다시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다고도 하는데 재택근무 시에 리더가 팀원들과 제대로 소통을 하려면 또는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다른 소비자 또는 고객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하려면 1대1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저 역시 화상 강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학생들과 오프라인 만남을 가지려고 항상 생각하고 있으며 그런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 더 친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또한 공감이라는 요소가 신기술로 인해서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얼굴을 보고 위로를 해주는 것과 문자로만 위로를 해주는 것은 같은 단어지만 느끼는 사람이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신기술을 이용해서 얻는 폐해 중 하나가 아마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는 것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대화를 할 때 공감을 하는 내 모습이 온라인상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을 하는 내 모습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하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잠잠해지고 없어지게 된다면 공감하는 능력이 퇴화되지 않도록 사람들을 더 많이 직접 만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론에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 역시 신기술이 먼 지역의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게 해주고 더 많은 사람들을 가까이 모이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람 사이의 끈은 훨씬 더 느슨해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신기술을 다루는 주인이 되어야지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저자의 말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자가 강조하는 소속감, 안정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교류, 관계는 결국 사람에게 집중하고 대면하고 소통하는 자리에서 비롯된다는 것에 저 역시 이견이 없습니다. 소극적인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신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 사례지만 그 사람 역시 신기술을 통해서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끌려가면 안 됩니다. 사람에 더욱 집중하면서 사회에서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댄 쇼벨의 다시 사람에 집중하라 였습니다. 감사합니다.